그날 그 집의 식탁이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멈추십시오. 지금 진행 중인 계약건에 대한 통역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집의 며느리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늘 그 자리에 서 있던 여자. 이 여자의 이름은 김지은. 나이는 46. 그녀는 인류대학을 나온 촉망받는 통역사였습니다. 영어와 일본어를 자유롭게 구사했고 외국계 기업에서 국빈 외교 무대에서 통역사로서 최고 대우로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았던 사람. 능력과 비전도 있었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자신의 이름을 잃고 살았습니다. 며느리로, 엄마로, 또는 올케로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새벽 4시 알람도 없이 눈을 뜨고 찬물에 손을 담그고 음식을 만들고 약을 나누고 셔츠를 다렵습니다. 20년 동안 그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했습니다. 시댁에서 이유 없는 질투와 시기가 있어도 온갖 이유 같지 않은 수모를 들어도 말대꾸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무시와 남편이 무관심을 보여도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집안일에 있어 맡은 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밥상 앞에는 앉지도 못했고 늘 뒤에서 가족이 아닌 하인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며느리 김지은은 삶이 죽을 만큼 힘들었을 텐데 단 한 번도 이 집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이 여자는 그 모든 걸 버리고도 그 집에 남아 있었을까요? 정말 참은 걸까요? 혹시 처음부터 떠날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그러나 이 집에서는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외국 바이어와 대화하는 모든 협상과 말들, 그리고 계약에 이르기까지 그날 이 여자는 처음으로 작심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외국 바이어와 협상하는 자리에 며느리 김지은이 무엇 때문에 입을 열었는지 김지은의 과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김지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집에 들어온 날 김지은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도 없었고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단 하나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남들보다 월등히 좋았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이해했고 누구보다 정확하게 기억했고 누구보다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남들이 포기하는 순간에도 지은은 끝까지 목표한 바를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통역이라는 분야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은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고 국빈 통역 자리에 불려다녔습니다. 그녀의 입을 통해 나라와 나라가 대화를 나눴고 그녀의 한 문장이 수백억 수천억의 계약을 움직였습니다. 그때의 김지은은 누구보다 당당했고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단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남편 박준호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말을 아꼈고 눈빛이 따뜻했고 무엇보다 그녀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힘들었죠? 혼자 여기까지 오느라. 그 한마디에 김지은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해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결혼 첫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김지은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들. 시어머니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고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조건처럼. 그날 저녁 처음으로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 집안일은 할 줄 아니?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워가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4시, 알람도 없이 눈을 떴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갔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단 한 번도 늦잠을 잔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적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니까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건 적응이 아니었습니다. 통제였습니다. 외출은 허락이 필요했고, 전화는 눈치를 봐야 했고, 일은 아예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뭘 또 하려고 그래? 며느리는 자고로 집안일만 하면 돼. 그 말들이 조용히 그녀를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박준호는 처음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말 좀 들어. 괜한 문제 만들지 말고. 그는 중간에 서지 않았습니다. 남편 박준호는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외면했습니다. 어느 날 김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다시 일하면 안 될까요? 남편은 잠시 그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있어?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지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대답도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녀는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약을 챙기고 손님을 맡고 그 집의 모든 것을 혼자서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밥상을 밀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먹을 음식이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다시 차렸습니다. 또 어느 날은 손님들 앞에서 얘는 배운 건 많은데 쓸 데가 없어? 그 말에도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그리고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김지은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싫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여자. 그냥 참고 사는 여자.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김지은은 정말로 참고 있었던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그 순간을 드디어 그 기회가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외국 바이어가 그 집으로 들어오면서였습니다. 그 집에는 오래된 방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요한 계약은 항상 집에서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회사도 있었고 회의실도 있었고 조용하고 전문적인 공간도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들은 굳이 집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넓은 저택, 정갈한 정원, 고급스러운 식탁. 그 모든 것을 보여주며 상대를 압도하려는 방식. 그래서 바이어들이 올 때면 그 집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고, 평소보다 더 깨끗해졌고, 평소보다 더 완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김지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집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 집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지 않았고 의견을 묻지 않았고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움직이는 손처럼 필요한 존재처럼 그 자리를 채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집을 찾은 바이어, 유럽에서 온 3명의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와인이 놓여 있었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어가 오갔고 조건이 오갔고 숫자가 오갔습니다. 미니멈 개런티, 디스트러뷰션 라이츠, 롱 마이너스 텀 컨트랙트. 그 단어들이 천천히 오갔고
그 집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을 김지은은 뒤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접시를 들고 조용히 서 있는 채로 말이죠.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는 단 한 단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이어 중 한 명이 말을 꺼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라이츠. 그 단어 하나가 그 공간의 공기를 아주 미세하게 바꿨습니다. 독점 권리. 그건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계약의 방향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핵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지은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접시를 들고 있던 손.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전달될지까지 말이죠. 독점은 아닙니다. 우선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통역이 전달되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만 통역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완전히 사라진 채로 김지은의 눈빛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접시를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왜였을까요? 정말 몰라서였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걸까요? 그날 협상은 나쁘지 않게 끝났습니다. 웃음이 있었고 악수가 있었고 서로 만족한 표정으로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협상은 계약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한 조건과 다릅니다.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화를 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시어머니는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무엇이 틀렸는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김지은은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 집의 계약이 틀어지기 시작한 순간, 그리고 김지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순간, 그날 이후로 같은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실수, 같은 오해, 같은 결과, 그리고 그녀의 침묵. 그날 이후로 그 집의 협상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상했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방식, 같은 흐름, 그리고 같은 결과. 계약은 항상 마지막 순간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세 번째가 되었을 때도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거의 됐었는데 조건만 조금만 맞췄으면. 그 말들이 그 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두 번째 바이어가 그 집을 찾았던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온 바이어였습니다. 젊었고 빠른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앉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Let's keep this simple. 짧고 명확한 문장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가격, 기간, 그리고 리스크. 그 단어 하나가 그날의 핵심이었습니다. 쉐드 리스크, 위험을 나눈다는 의미. 그건 상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뜻이었고, 동시에 조건을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그 순간 김지은의 손이 또 한 번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그녀는 그 말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달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 부담은 전적으로 우리가 집니다. 그렇게 통역이 이어졌습니다. 순간 김지은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시아버지를 향했고 남편을 스쳤고 다시 바이어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한 문장이 이 계약을 완전히 틀어지게 만들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틀린 걸 몰라서였을까요? 아니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날의 협상은 조금 더 빠르게 끝났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바이어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고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악수는 했지만 눈빛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결과는 같았습니다. 계약은 또다시 깨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유가 더 명확했습니다. 조건이 너무 일방적입니다.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약이 깨졌을 때 그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계약이 틀어졌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건이 조금 맞지 않았고 타이밍이 좋지 않았고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두 번 반복되자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식사 중에도 말이 줄어들었고 신문을 보다가도 깊은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졌습니다. 반찬이 늦게 올라와도 짜증을 냈고 청소 상태를 보며 괜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집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천천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아무도 문제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은 항상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갔습니다.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 조건도 충분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바이어들도 처음에는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이 되면 반드시 무언가가 어긋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한 조건과 다릅니다. 그 문장이 반복될 때마다 시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남편 박준호도 예전처럼 쉽게 웃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김지은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식탁 뒤 조명이 닿지 않는 공간. 그녀는 늘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물을 채우고 접시를 정리하고 사람들이 흘린 냅킨을 치웠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김지은은 늘 배경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영어도, 계약 조건도, 숫자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김지은은 밥을 하고 청소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통역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외교부 행사에서 국빈들 사이에서 수백억 계약이 오가는 자리에서 단 한 문장도 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왜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통역이 잘못됐다고, 그 조건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단 한마디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잠든 늦은 시간, 김지은은 혼자 거실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하나만 켜져 있었고 집안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녀 앞에는 찢어진 계약서, 복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지은은 천천히 종이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틀린 부분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라이츠, 쉐드 리스크. 그녀는 아주 천천히 그 단어들을 따라 읽었습니다.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 순간 김지은이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정말 짧은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슬픈 것 같기도 했고 체념한 것 같기도 했고 어쩌면 기다렸다는 표정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통역이 또 틀렸네.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세 번째 바이어가 온다는 연락이 들어왔을 때부터 김지은은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이상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저택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는 어젯밤의 실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가족 모두 이번 계약도 무너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이어가 오늘 온다는 말에 긴 식탁 위에는 새로운 계약서와 와인잔, 그리고 완벽하게 정리된 식기가 다시 놓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공간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웃음은 사라졌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불안은 천천히 저택 전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성사시켜야 합니다. 시아버지의 낮고 굳은 목소리가 식탁 안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박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민한 표정으로 하인들의 움직임 하나까지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꽃의 위치, 식기의 각도, 테이블보의 주름까지.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신경질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집안을 붙잡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풍경 뒤에서 김지은은 조용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46세, 20년 넘게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아온 여자. 누군가는 그녀를 그저 말없는 며느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해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과거 인정받은 국제통역사였다는 걸. 김지은은 조용히 접시를 정리하며 세 번째 바이어는 미국 본사에서도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세 번째 바이어에 대한 가족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 바이어? 그 말이 어딘가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기억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낮이 지나고 저택안은 다시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가족들은 억지 미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은 차량들이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번 바이어들은 달랐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움직임은 군더더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은 순간부터 협상은 이미 압박처럼 시작됐습니다. 영어 대화가 빠르게 오갔습니다. 가족들은 통역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틀렸습니다. 또 틀렸습니다. 핵심 조항이 완전히 다르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은 채 조용히 그 내용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번 계약도 무너집니다. 지은은 식탁 뒤 그림자 속에 서서 바이어들의 표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신뢰가 사라지는 눈빛, 불쾌함을 감추는 표정, 그걸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김지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차를 따르는 며느리였으니까. 잠시 후 한 바이어가 계약서를 덮었습니다. 식당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 박준호는 초조하게 통역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통역사는 자신이 무엇을 틀렸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한 건 정확히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무언가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사람이 떠난 뒤에도 저택 주방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김지은은 혼자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차갑게 식은 음식들, 반쯤 남은 와인잔, 구겨진 계약서, 마치 그녀 자신의 삶 같았습니다. 조용히 살아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묶여있던 삶을 손끝으로 정리하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오래된 서랍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통역 노트와 자격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어 마이너스 영어 전문 통역사. 오래전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김지은은 손끝으로 자격증 위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잊고 살았던 이름 버리고 살아야 했던 인생.
하지만 그 순간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잠깐. 그리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끝에서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틀리게 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처음으로 김지은의 눈빛에 두려움이 아닌 확신이 들어섰습니다. 내일 그녀는 직접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 안의 공기는 어제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협상이 무너지면 이 집안도 더는 예전처럼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시아버지는 새벽부터 정장을 갈아입었습니다. 넥타이를 3번이나 다시 맸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권위보다 두려움이 먼저 떠올라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당을 몇 번이고 돌아다녔습니다. 꽃의 위치를 바꾸고 잔의 각도를 맞추고 하인들의 손끝까지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날카로웠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휴대폰을 쥔 채 통역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은 통역사를 향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그 모든 소란 속에서 김지은은 조용히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옷, 어제와 같은 앞치마, 어제와 같은 무표정. 하지만 단 하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 20년 동안 바닥만 바라보던 여자의 눈빛이 오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닦았습니다. 은수저를 정리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녀는 여전히 이 집의 말없는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영어 문장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제 통역사가 놓친 조항, 미국 바이어가 불쾌해했던 단어, 계약서 안에서 미묘하게 바뀌어버린 책임 범위, 그 모든 문장이 김지은의 안에서 다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국제회의장에서 수백 명의 시선 앞에 서 있던 여자, 한 나라의 대표단과 글로벌 기업의 협상 테이블 사이에서 한 단어도 놓치지 않던 여자, 그 여자가 아직 그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낮이 되자 검은 차량들이 다시 저택 앞에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미국 바이어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악수는 짧았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제의 실망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자리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아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준호는 통역사의 옆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손가락을 맞물렸습니다. 그리고 김지은은 식탁 뒤편 그림자 속에 조용히 섰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통역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 세련된 발음, 자신감 있는 표정. 처음 몇 문장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곧 김지은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또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핵심을 비켜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바이어가 말한 것은 가격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책임 소재였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양보가 아니었습니다. 법적 보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역사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바이어들의 얼굴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펜을 내려놓았고 또 한 사람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바이어가 계약서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에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박준호는 통역사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통역사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 전달했는지, 누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망가뜨리려 하는지. 그때였습니다. 식탁 뒤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만요.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김지은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준호는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빠져. 하지만 지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이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Excuse me. The interpretation was incorrect.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통역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준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미국 바이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꺼져가던 협상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지은은 숨을 한번 고르고 계약서 위의 조항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요구한 조건이 무엇인지, 통역이 어떻게 틀렸는지, 그 오해가 왜 위험한지. 그녀의 영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빠르지도 않았고 과장되지도 않았습니다.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품격이 있었습니다. 미국 바이어 한 사람이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Who are you? 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히 이름을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냐? 왜 이 집에서 접시를 들고 있었느냐?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 그 모든 질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지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지은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전문 통역사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여자, 밥을 차리고 잔을 닦고 손님 뒤에서 그림자처럼 서 있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이 집안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다시 바이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식탁 위에 정확히 내려앉았습니다. 오해는 풀렸고 조건은 다시 정리됐고 닫혔던 계약서는 천천히 다시 열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쥔 냅킨을 구겼습니다. 박준호는 처음으로 자기 아내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봤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본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잠시 후 미국 바이어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김지은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숙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위에 서명이 내려앉는 소리가 식당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한 집안의 위기를 넘기는 소리이기도 했지만 한 여자가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협상이 끝났습니다. 바이어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바이어가 지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존중이 담긴 악수였습니다. 지은은 그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식당 안의 그 누구도 더 이상 그녀를 그저 며느리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김지은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침묵했던 여자. 하지만 단 한 번 입을 열자 모든 판을 뒤집어 버린 여자. 그리고 그날 그 집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서열이었습니다. 김지은은 조용히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앞치마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그 앞치마가 그녀의 이름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오래전 잃어버렸던 확신이 그녀의 눈빛 안에 또렷하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계약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식지 않은 저택 안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협상이 끝난 뒤에도 그 집에는 이상하리만큼 긴 침묵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계약 성사를 축하해야 했고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식탁 위에서 무너진 것은 단순한 협상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의 질서가 처음으로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김지은은 말없이 식탁 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려 있었지만 이제 다시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너무 많은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미국 바이어 대표였던 로버트 케이는 계약서를 가방에 넣다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 저택에 들어왔을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심도 계산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존중이었습니다. 김 여사님, 순간 식당 안 공기가 다시 멈췄습니다. 그 집에서 누군가 김지은을 그렇게 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아주머니, 당신, 그것이 그녀의 이름 대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처음으로 누군가는 그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로버트 케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야에서 통역을 하셨습니까? 김지은은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잊어버렸던 시간을 꺼내는 사람처럼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국제 M&A 협상 전문 통역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준호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한 적조차 없었습니다. 김지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해외 기업 협상 일을 했습니다. 주로 미국과 한국 사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미국 바이어 중 한 명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업계 사람이셨군요. 김지은은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이상하게도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낳고 그만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뒤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묻혀 있었는지 그 순간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꿈을 포기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나온 시간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모든 변명보다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박준호는 처음으로 아내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집에서 살았고 같은 식탁에 앉았고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박준호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은 화려한 협상장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식사를 준비하던 뒷모습, 아무 말 없이 가족들 약을 챙기던 손, 늦은 밤 불 꺼진 부엌에 홀로 남아있던 그림자, 그 모든 시간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단 한 번도 평범했던 적이 없었다는 걸.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돌아간 뒤에도 김지은은 여전히 부엌에 남아 있었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조용히 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간은 더 이상 같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호였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김지은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짧은 대답에 박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듣지 않았다는 걸. 싱크대 위 물소리만 조용히 부엌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박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무시당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가장 오래 침묵한 사람이 가장 깊은 존재감을 남긴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김지은은 마지막 컵을 정리한 뒤 천천히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복도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완전히 지나간 저택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권력과 체면, 계약과 자존심이 부딪히던 공간은 이제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해져 있었습니다. 긴 협상 테이블 위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와인잔과 서명된 계약서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달라진 건 그 공간의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서 있는 김지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여전히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를 예전처럼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 바이어 대표는 저택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몇 번이나 김지은을 돌아봤습니다. 마치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니 정확히는 뒤늦게 깨달은 사람의 표정에 가까웠습니다.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 그 감정이 그의 눈빛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가족들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신이 아래라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세계적인 국제 M&A 통역사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영어와 계약 내용을 그녀가 완벽하게 읽어냈다는 사실은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 속에 있던 사람은 남편 박준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도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 창밖에서는 새벽빛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호의 머릿속은 오히려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걸, 김지은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포기했는지, 어떤 시간을 견뎌왔는지, 왜 단 한 번도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는지,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이제야 그의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김지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엌에서 조용히 식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접시를 닦고 남겨진 음식을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아내는 손길은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멀리 가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의 자신을 천천히 떠올리는 사람처럼 싱크대 물소리만 조용한 부엌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입구에 박준호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후회, 혼란, 죄책감, 그리고 처음 느끼는 미안함. 김지은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흐르는 물을 바라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해도 달라질 게 없었으니까요. 순간 박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너무 늦게 도착한 진실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제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김지은의 모습, 낯선 집에서 혼자 새벽을 맞던 모습, 가족 식사를 준비하던 뒷모습, 아무도 모르게 약을 챙기고 아무도 없는 밤에 홀로 설거지를 하던 시간들. 그녀는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자신은 단 한 번도 그 여자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싱크대 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대신 채우듯. 그리고 김지은은 아주 천천히 수도를 잠갔습니다. 조용한 주방 안, 이제 물소리조차 사라지자 남은 건 숨막히는 감정뿐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늦었다는 걸. 김지은은 마지막 그릇을 정리한 뒤 부엌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복도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은 예전의 김지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잊혀졌던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사람. 그렇게 그녀는 어둠 속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잠들지 못한 새벽. 새벽 5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저택 안에는 아직 아무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던 김지은의 뒷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상할 만큼 무거운 침묵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굳어있던 어떤 질서가 하룻밤 사이 조용히 금이 가버린 것처럼 긴 식탁 위에는 아직도 와인잔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 바이어들이 급히 정리하지 못한 계약서들, 반쯤 식어버린 음식들, 그리고 누구도 끝내 입에 대지 못한 디저트 접시까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공간의 중심은 박준호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식당 안에서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존재는 오직 김지은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살아왔던 여자. 늘 가장 늦게 식탁에 앉았고 가장 먼저 일어나 정리하던 사람. 그녀가 사라진 뒤에야 모두는 처음으로 그녀의 빈자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셔츠 단추는 몇 개 풀려 있었고 넥타이는 이미 오래전에 소파 옆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국제 M&A 전문 통역사였습니다. 그 한 문장, 그 짧은 한 문장이 그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결혼 생활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반 김지은은 영어 뉴스를 자주 틀어놓곤 했습니다. 해외 경제 채널을 보며 메모를 하기도 했고 가끔 기업 기사들을 조용히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괜히 어려운 척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해외 거래처 임원이 집에 전화했을 때 김지은이 너무 자연스럽게 영어로 응대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발음은 좋네.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포기했는지, 왜 그렇게 조용해졌는지 그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호의 어머니는 자신의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나 완벽하게 유지되던 표정은 이미 무너진 뒤였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충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믿어왔습니다. 누가 위인지, 누가 아래인지, 누가 가치 있는 사람인지 그 기준으로 가족을 움직여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던 김지은만큼은 끝내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늘 조용했고, 늘 참았고, 늘 뒤로 물러서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김지은을 자연스럽게 희생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미국 바이어 대표가 김지은을 바라보던 눈빛은 그녀가 알고 있던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흔들어 버렸습니다. 존중, 감탄, 그리고 인정. 그 시선은 단 한 번도 자신이 김지은에게 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저택의 둘째 며느리는 휴대폰을 붙잡은 채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는 국제 M&A 통역사 김지은이라는 이름이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컨퍼런스 기사 하나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 젊은 김지은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맞춘 블랙 정장, 자신감 있는 눈빛, 세계적인 기업 임원들 사이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태도. 그녀는 사진을 확대해서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김지은은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 되는 과정을 이미 지나온 사람이었다는 걸.
한편 김지은은 저택 가장 안쪽 작은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아주 희미한 새벽빛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천천히 상자를 열자 낡은 회의 출입증들이 보였습니다. 국제기업 로고들, 통역사 배지, 빛이 바랜 명함들, 그리고 한 장의 사진. 젊은 시절의 자신이 컨퍼런스 무대 위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김지은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자신은 끝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그녀를 지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엄마, 그 이름들 속에서 김지은이라는 사람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밤 처음으로 그녀는 다시 자기 이름을 되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시각 박준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김지은의 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지만 쉽게 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기엔 자신은 그녀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 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던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닫힌 문 너머에서 아주 희미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준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래왔던 것처럼 그 사실이 그의 가슴을 천천히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빛이 저택 창문을 조금씩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두가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김지은은 단순히 조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빛을 숨긴 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했던 건 그녀를 침묵하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택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쉽게 큰 소리를 내지 못했고 아무도 예전처럼 그녀를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조용했던 사람이 사실은 가장 깊은 세계를 품고 있었다는 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택 안 공기는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언제나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던 아침 식탁에는 이상할 만큼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고 신문을 넘기는 작은 소리마저 괜히 눈치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의 질서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누가 중심인지, 누가 따라야 하는지, 누가 참고 살아야 하는지 모두 당연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김지은이라는 존재가 그 질서 자체를 흔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김지은은 평소처럼 가장 마지막에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베이지색 니트와 단정하게 묶은 머리, 늘 보아왔던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누구도 그녀를 예전처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심한 척 물컵을 들었지만 시선이 자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밤새 검색했던 기사들과 사진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에로 BAL M&어 파트너십 서밋, 인터내셔널 스트러티직 니고시에이션 포럼,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던 김지은. 그녀는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협상 자리에서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둘째 며느리는 김지은의 모든 행동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따르는 손끝도 말없이 앉아있는 자세도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는 움직임조차
이제는 마치 스스로를 낮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아침, 처음으로 시아버지가 김지은을 직접 바라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평가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였던 거지? 그 침묵 속 질문이 식탁 위를 천천히 떠돌고 있었습니다. 김지은은 그런 시선들을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했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접시에 놓는 손도 흔들리지 않았고 국을 옮기는 움직임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가족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원래부터 이 집보다 더 큰 세계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박준호는 거의 밤을 새운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은 깊게 내려앉아 있었고 수염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김지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늘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김지은은 그냥 조용한 사람이라고, 욕심 없고 사회생활에 관심도 없고 가족만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포기한 것이지 원래부터 작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사실이 박준호를 더더욱 숨막히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둘째 며느리의 휴대폰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화면을 열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바이어 회사의 공식 기사였습니다. 어젯밤 계약 성사 소식이 해외 경제 기사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아래에는 협상의 결정적 전환점은 한국 측 김지은 통역사의 중재였습니다. 라고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지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김지은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무서웠습니다. 저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왜 단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는지, 왜 그 긴 시간을 침묵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 사실이 오히려 더 깊은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일을 했으면 왜 말을 안 했어? 식탁 위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모두가 김지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김지은은 잠시 접시를 내려놓은 뒤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말할 일이 없었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안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해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체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포기,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남겨진 거리감까지.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전, 저택 분위기는 조금씩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김지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가족들 역시 그녀 앞에서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가장 크게 흔들린 사람은 오히려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서재 안에 혼자 앉아 밤새 출력해놓은 기사들을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국제 컨퍼런스, 기업 협상, 동시통역, 해외 기사 속 김지은은 지금 저택 안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며느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던 김지은이 진짜가 아니었던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서재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김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김지은 씨. 그 호칭에 방 안 공기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얘도 아니고 준호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김지은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김지은은 천천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봤습니다. 시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사람 위에 서는데 익숙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김지은 씨를 너무 몰랐군. 김지은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기쁨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늦어버린 사람을 바라보는 조용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택에는 또 한 통의 국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순간 가족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김지은이라는 이름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오후에는 이상할 만큼 전화벨 소리가 자주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전화벨이 한번 울릴 때마다 거실에 앉아있던 가족들의 시선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누구에게 걸려온 전화인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또 김지은의 이름이 나오는 것인지 모두가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미국 바이오 회사의 아시아 담당 임원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김지은 선생님과 직접 통화할 수 있겠습니까? 수화기를 들고 있던 박준호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그 단어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김지은은 늘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 세상은 그녀를 전혀 다르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김지은 선생님, 그 호칭 하나가 박준호의 가슴을 조용히 찔렀습니다. 김지은은 부엌에서 찻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천천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 찾는 전화야. 김지은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미국 쪽이라고. 어제 계약건 때문에. 그제야 김지은은 조용히 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수화기를 받았습니다. 네, 김지은입니다. 그 순간 부엌 입구에 서 있던 가족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김지은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크게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조용하지만 정확했고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할 때와는 또 다른 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어로 몇 마디를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상대방은 계속 정중하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듯 했습니다. 김지은은 짧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필요한 말을 정확히 옮겼을 뿐입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거실에 서 있던 둘째 며느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가 밤새 검색했던 기사 속 인물과 지금 부엌에서 찻잔을 정리하던 여자가 비로소 한 사람으로 겹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에는 국제 컨설팅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래된 포럼 관계자에게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저택대문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정부가 문을 열자 여자는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은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거실안 공기가 다시 한번 멈췄습니다. 김지은은 계단 아래쪽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를 본 순간 아주 잠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서 씨? 여자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가족들은 그 장면을 이해하지 못한 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또 그 호칭이었습니다. 그 호칭이 반복될수록 이 집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김지은의 자리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윤민서였습니다. 지금은 국제외의 통역업계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은이 아끼던 과거 통역계 후배였습니다. 윤민서는 거실에 앉자마자
서류 가방에서 오래된 자료 몇 장을 꺼냈습니다. 국제협상 포럼 사진, 컨퍼런스 팸플릿, 기업 인수합병 자료집, 그리고 김지은의 이름이 적힌 명찰. 그 명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털프리터 김지은. 윤민서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선생님께 연락드릴 방법을 오랫동안 찾았습니다. 어제 해외 기사 보고 확신했습니다. 정말 선생님이 맞으시더라고요. 김지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 지난 일입니다. 하지만 윤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선생님께는 지난 일일지 몰라도 저희에게는 아닙니다. 거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민서는 가족들을 한번 둘러본 뒤 다시 김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없었다면 싱가포르 협상은 무너졌습니다. 독일 에너지 계약도, 뉴욕 투자 설명회도요. 선생님은 단순히 말을 옮긴 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오해를 풀고 협상의 흐름을 다시 살린 분이십니다. 시아버지는 손끝을 움찔했습니다. 그는 협상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김지은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기사들이 이미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민서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영상을 하나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젊은 김지은이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통역 헤드셋, 차분한 눈빛,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있는 국제회의장 한가운데에서 그녀는 흔들림 없이 서 있었습니다. 한 외국 임원이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고 한국 측 대표가 굳은 얼굴로 답변했습니다.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김지은은 단어 하나, 호흡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통역이 끝나자 굳어있던 외국 임원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안에는 짧지만 분명한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박준호는 화면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내였을까? 저렇게 당당하게 서 있던 사람이 언제부터 이 집 주방에서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하게 되었을까? 그 질문이 가슴 안쪽에서 천천히 피처럼 번져갔습니다. 김지은은 영상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조용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민서 씨, 그만해요. 정말 오래전 일입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민서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사라지고 나서 업계에서 한동안 말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만두셨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다들 아쉬워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생님이 해외로 갔다고 생각했고 어떤 분들은 큰 회사에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김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오래된 명찰을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플라스틱 카드 하나에 잊고 살았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제야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김지은이 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시간이 길었다는 것을. 윤민서는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다음 달 서울에서 국제전략 포럼이 열립니다. 원래는 해외 통역팀이 맡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제 기사 이후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김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 안에 있던 사람들도 동시에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를요? 네. 가능하시다면 특별 세션 통역과 자문을 부탁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단순 통역이 아니라 협상 커뮤니케이션 자문위원으로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문위원. 그 단어는 더 이상 집안일을 맡아온 며느리에게 붙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문가에게 주어지는 자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름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제대로 불러주지 못한 이름이 밖의 세상에서는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정중하게 불리고 있었습니다. 김지은은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민서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선생님 기다리겠습니다. 그 짧은 대답만으로도 가족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이었습니다. 세상이 김지은에게 다시 문을 열어놓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집은 그녀를 붙잡아 두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가 스스로 머물러 준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깨닫는 순간 거실 안의 공기는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윤민서가 돌아간 뒤 저택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전에는 김지은을 무시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이제는 김지은을 감당하지 못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가 식어가는 것도 모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테이블 위 명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박준호는 김지은이 서류를 접어들고 방으로 올라가는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몰라봤느냐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박준호를 가장 깊게 무너뜨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박준호는 혼자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윤민서가 두고 간 자료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김지은은 젊었습니다. 밝았고 당당했고 무대 위 조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국빈들 사이에서도 그녀는 작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그녀를 사랑했다고 믿었지만 정작 그녀가 어떤 빛을 가진 사람인지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젊은 김지은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낯설어서 박준호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김지은이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녀를 너무 오래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윤민서가 두고 간 자료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국제포럼 사진, 컨퍼런스 명찰, 해외 기사 출력물, 그리고 김지은의 이름이 적힌 오래된 프로그램북. 박준호는 그중 한 장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김지은은 지금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단정한 통역 헤드셋, 무대 조명을 정면으로 받는 눈빛. 그녀는 누군가의 뒤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김지은은 원래부터 조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자료 속에는 김지은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국제투자협상, 뉴욕 에너지 파트너십 포럼, 독일 기업 인수합병 회의, 서울 글로벌 전략 세미나. 그 이름들은 박준호에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세계 안에 김지은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중앙에 앉아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외국 임원들이 그녀의 통역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한국 측 대표들은 긴장된 얼굴로 그녀의 문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지은은 단순히 말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양쪽의 오해를 풀고 무너질 뻔한 협상을 다시 이어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사진 아래 작은 설명을 읽었습니다. 인터프러터 킴 지마이너스 이후엔 플레이드 어 디사이시브 롤인 리스토링 트러스트 비빈 보스 파티즈. 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신뢰를 회복시킨 사람.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녀와의 결혼 생활 속에서 그 신뢰를 가장 먼저 무너뜨린 사람이었습니다. 박준호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반 김지은은 가끔 밤늦게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문 자료를 읽고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해외 뉴스를 조용히 틀어놓곤 했습니다. 그때 박준호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거 봐? 그 말 한마디에 무엇을 읽고 있는지, 왜 그런 자료를 보는지, 혹시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김지은은 조용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폭이었다는 것을. 또 다른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김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준호 씨, 혹시 제가 다시 일을 조금씩 해보면 어떨까요? 그때 그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박준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자신이 밀어넣은 것은 노트 한 권이 아니었습니다. 김지은의 시간 전체였습니다. 새벽빛이 아주 희미하게 거실 창문에 걸렸을 때, 지금 집안일도 바쁜데 왜 일을 하려고 그래?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김지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지은은 오래된 통역 노트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박준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김지은의 방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더더욱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오래 서 있다가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아침이 되자. 김지은은 평소처럼 부엌에 있었습니다. 물은 끓고 있었고 식탁에는 아침 그릇들이 하나씩 놓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알았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문 안쪽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를 더 깊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부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지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준호는 한참 동안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김지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물소리만 부엌 안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한참 뒤에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했었습니다. 박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지은은 천천히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다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한 문장이 박준호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는 그제야 기억했습니다. 김지은은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말했었습니다. 다시 일해보고 싶다고, 통역 자료를 버리지 못하겠다고, 자신에게도 아직 남은 시간이 있는 것 같다고. 하지만 그때마다 가족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녀의 말을 밀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집안부터 제대로 챙기는 게 우선이지. 시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젊었을 때 이야기 아닌가? 박준호는 말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자. 그리고 그 나중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김지은은 조용히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박준호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멀었습니다. 너무 멀어서 박준호는 차라리 그녀가 화를 내주기를 바랐습니다. 소리라도 질러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김지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박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늦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은 원망보다 더 아팠습니다. 원망은 아직 마음이 남아있을 때 나오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는 말은 이미 오래전에 마음의 문이 닫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주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듯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끼어들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부부 사이에 그 정도는 참아야지.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지은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도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 역시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김지은의 시간을 지운 사람은 박준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였습니다. 잠시 뒤 김지은은 부엌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박준호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내가 떠난 자리가 얼마나 큰지 느꼈습니다. 그동안 김지은은 늘 곁에 있었습니다. 밥을 차리고 약을 챙기고 옷을 정리하고 가족들의 기분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착각했습니다. 그녀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하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과 그 사람이 진짜로 남아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지은은 오래된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통역 명찰과 자료들, 빛바랜 항공권, 국제회의 출입증, 그리고 젊은 시절의 사진. 그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자신은 웃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있었습니다. 김지은은 천천히 손끝으로 사진 위 먼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말은 박준호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너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너를 너무 깊이 묻어두어서 미안하다고. 이제야 다시 꺼내서 미안하다고. 그녀의 눈가에 아주 희미하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저택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어제의 침묵은 충격이었습니다. 오늘의 침묵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김지은이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그녀가 떠난다고 해도 자신들에게 붙잡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준호는 거실에 앉아 김지은의 방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위층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아주 천천히 긁는 소리였습니다. 박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김지은은 정말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단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후에는 사람을 붙잡을 힘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사과는 너무 늦게 도착하면 문 앞에 서 있을 자격조차 잃는다는 것을. 밤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택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할 만큼 무거운 침묵이 집안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지만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위층 어딘가에서 들렸던 캐리어 바퀴 소리, 그 짧은 소리가 계속 그의 머릿속을 긁고 있었습니다. 정말 떠나려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정리만 하는 걸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김지은은 이제 예전의 김지은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너무 오래 자신을 접어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다시 꺼내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2층 복도 끝 김지은의 방문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일이었는지.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대체 뭘 한 거지? 하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시각
김지은은 방 안에서 조용히 오래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낡은 국제회의 파일들과 명찰, 통역 노트, 그리고 오래된 여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권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출입국 도장이 찍혀 있던 날짜, 벌써 너무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자신은 늘 공항을 오갔고 회의장 안에서 밤을 새웠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컸던 시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기억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은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새로운 번호가 떠올랐습니다. 국제전략포럼운영위원회. 김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지은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지은 선생님,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정민입니다. 김지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윤민서 팀장님께 이야기는 들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내부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김지은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과거 싱가포르 협상에서 맡으셨던 역할이 다시 알려지면서 해외 파트너 측에서도 직접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지은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해외. 정말 오랜만에 듣는 단어였습니다. 남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순 포럼 참여 수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장기 자문 요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순간 김지은의 시선이 침대 위 오래된 항공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운영위원회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담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직 선생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지은은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도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 그 한 문장이 가슴 어딘가를 깊게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가 끝났습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김지은은 아주 오래도록 꺼져 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오래된 캐리어 손잡이를 세웠습니다. 철컥. 작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아래층 거실에 있던 박준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정말 떠나는 건가? 그는 충동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계단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끝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계단 아래에 선 채 한참 동안 위를 바라만 봤습니다. 그때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박준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창백한 얼굴로 2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이 정말 나가려는 거니? 박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지은은 지금까지 이 집에 붙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남아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도. 다음 날 오후, 저택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지은은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더 이상 그녀를 예전처럼 대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김지은이 지나갈 때마다 눈치를 받고 시어머니는 괜히 차를 따라주며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아, 과일 좀 먹을래? 하지만 김지은은 부드럽게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오히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녀는 가족 분위기를 먼저 살폈습니다. 누가 불편한지, 누가 화났는지, 누가 서운한지.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김지은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시간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그 변화가 너무 늦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준호는 조심스럽게 김지은 방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잠시 뒤, 안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준호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정리된 자료들과 캐리어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김지은은 침대 옆에 앉아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김지은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아직 결정한 건 아닙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결정하지 않았다는 말은 떠날 가능성을 이미 마음속에 올려놓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박준호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렵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는 그 뒤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돌아와 달라는 말, 그 어떤 말도 너무 늦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지은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박준호를 가장 깊게 무너뜨렸습니다. 김지은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씨? 박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준호 씨가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김지은은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기억해보고 싶습니다. 박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김지은은 누군가의 아내 이전에, 누군가의 며느리 이전에 원래부터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그 이름을 너무 오래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창밖에는 늦은 저녁빛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사이로 오래 멈춰있던 김지은의 시간이 아주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택 안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먼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무언가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에는 평소처럼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국, 반찬, 따뜻한 밥,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상하게 젓가락을 쉽게 들지 못했습니다. 김지은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아침이 사실은 누군가의 긴 시간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김지은 눈치를 살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국이 조금 짜네, 반찬이 식었네라며 무심하게 말했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괜히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박준호 역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반면 김지은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멀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식탁을 정리한 뒤 평소처럼 컵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둘째 며느리 휴대전화에서 갑자기 짧은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띠링. 그녀는 무심코 화면을 봤다가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둘째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휴대전화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화면을 돌렸습니다. 기사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국제전략 포럼, 전설적 협상 통역사 김지은 복귀 가능성 주목. 순간 식탁 공기가 멈췄습니다. 박준호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기사 안에는 젊은 시절 김지은 사진까지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차분한 눈빛, 국제회의 단상 위에 선 모습, 지금의 조용한 며느리와는 너무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싱가포르 국제투자협상 당시 핵심 역할을 맡았던 김지은 통역사가 최근 국제전략포럼 복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당시 협상 관계자들은 그녀를 양측 신뢰를 복원한 인물로 기억하고 있다. 시어머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양측 신뢰를 복원한 인물.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자신들은 그녀의 마음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기사까지 났어요. 하지만 김지은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아주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가족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준호는 천천히 기사 속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김지은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먼저 살피기보다 자기 자리에서 당당하게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이후 자신은 단 한 번도 그런 김지은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때 박준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 후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형님, 기사 봤습니다. 형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그 짧은 메시지 하나가 박준호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세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던 건 자기 자신뿐이었다는 사실을.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외출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지인들과 차를 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한 지인이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기사 봤어요. 며느님 정말 유명하신 분이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유, 뭐 그런 것까지. 그러자 다른 사람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싱가포르 협상 기사까지 다시 돌던데요? 그 정도면 엄청난 분 아닌가요? 순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집안일만 했지 뭐. 가볍게 넘겼을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 눈빛 안에는 분명한 존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오히려 그녀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은 그 사람을 집안 안에만 묶어두려 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괜히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아주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김지은은 조용히 서재 안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던 그녀는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국제회의 단체 사진, 수십 명의 외국 임원들 사이에서 젊은 김지은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낯설 정도로 밝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바로 그 순간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번호였습니다. 김지은 눈빛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헐로, 디스 이즈 킴 지마이너스 이웬 스피킹. 수화기 너머에서는 익숙한 영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즈, 김, 이츠 빈 어롱 타임. 김지은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싱가포르 협상 당시 함께 일했던 해외 파트너였습니다. 남자는 반갑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기사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드디어 돌아오신다는 이야기가 들리더군요. 김지은은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남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아시아 전략 프로젝트에 선생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합니다. 김지은 손끝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장기 자문 계약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창밖 바람 소리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장기 계약. 그 말은 단순한 행사 참여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국제 통역 세계로 돌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김지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 거실에서는 박준호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정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 그때 2층에서 아주 희미하게 영어로 통화하는 김지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김지은에게는 자신이 전혀 모르던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단순히 집안에 머물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원한다면 언제든 더 큰 세상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택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가족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김지은이 떠날까봐. 아니, 더 정확히는 그녀가 이제 더 이상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행사 당일 아침, 서울국제전략포럼 행사장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관계자들, 해외 투자사 임원들, 통역팀, 언론사 기자들까지. 행사장은 분주했습니다. 입구 전광판에는 오늘 세션 안내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특별 세션 글로벌 협상과 신뢰 회복. 그리고 그 아래 작은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지은. 그 이름을 바라보는 순간 박준호는 숨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는 행사장 입구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밤새 거의 잠들지 못한 얼굴. 하지만 오늘만큼은 어떻게든 와야 했습니다. 김지은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는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검은 차량 한 대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김지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순간 행사장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검은 정장, 단정하게 정리한 머리,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자기 이름을 잊고 살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김지은이었습니다. 행사 관계자들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김지은 선생님, 오시는 길 괜찮으셨습니까? 선생님, 자료는 모두 준비됐습니다. 해외 패널분들이 꼭 인사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말 끝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오래전부터 김지은을 이렇게 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건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잠시 뒤 포럼 메인홀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특별 세션에는 과거 싱가포르 국제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맡으며 양국 신뢰 회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김지은 선생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순간 홀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준호 손끝이 떨렸습니다. 무대 위로 걸어가는 김지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자신이 가장 빛나던 시간으로 돌아간 사람 같았습니다. 첫 번째 해외 패널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경제 용어, 복잡한 외교적 표현, 쉽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은은 잠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읽었고 문장의 온도까지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단순한 통역이 아니었습니다. 분위기를 연결하고 사람의 감정을 조율하고 무너질 수 있는 흐름을 다시 이어붙이는 힘. 회의장 안 공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패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들 표정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준호는 깨달았습니다. 김지은은 원래부터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족 안에서도 세상 밖에서도 늘 조용히 관계를 이어붙이고 사람들을 버티게 만들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만 자신들은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뿐이었습니다. 세션이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행사장 전체에 박수가 퍼졌습니다. 아주 길고 깊은 박수였습니다. 김지은은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사람들이 하나둘 김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역시 김지은 선생님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군요. 다음 프로젝트도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투자사 관계자가 조용히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장기자문 계약서입니다. 천천히 검토해 주십시오. 박준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김지은은 한동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처럼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만난 사람의 표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저녁, 행사장이 거의 비어갈 무렵 박준호는 어렵게 김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던 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김지은은 조용히 돌아봤습니다. 박준호 눈가는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김지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주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을 바라보듯.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박준호 어깨가 떨렸습니다. 김지은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지은은 아주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 말이 끝난 순간 박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붙잡고 싶었습니다. 돌아와 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상대의 빛을 지워버렸던 사람이 이제 와서 쉽게 붙잡을 자격은 없다는 것을. 김지은은 천천히 행사장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리문 밖으로 늦은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그 빛 사이로 김지은은 아주 조용히 걸어나갔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자기 시간으로, 자기 인생으로. 박준호는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늦게, 정말 아주 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곁에 붙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빛을 끝까지 바라봐주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서울의 불빛 아래에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이름 하나가 다시 천천히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김지은.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사람은 누구든 존중받아야 합니다. 편견과 무시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누군든지 나에게 편견과 무시를 할 수 있으니까요. 시청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제보다 더 축복받는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